처음 그의 손길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네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김준호 선생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둡고 향기로운 마사지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터치는 불쾌하기는커녕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늙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란아, 늦게 자나? 침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TV만 보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온 우리 사이에 이제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금방 갈게요. 침대로 향했지만 남편은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누웠지만 그는 등을 돌린 채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의 끝인가요? 이렇게 서로 무관심한 채로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는 신문에 집중한 채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가 저를 바라봐 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 어떤지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까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괜히 병원비 쓰지 말고 참아.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하는 그를 보니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통증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제 불편함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태준이 출근한 후 스마트폰으로 갱년기 증상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대학 동창 수연이 생각났습니다. 오후에 만나기로 했으니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수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활기찬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모습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미란아, 왔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렇게 살지. 너는 훨씬 좋아 보인다.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정도. 아, 그리고 요즘 다니는 곳이 있어. 정말 좋더라고. 어디? 여성 전용 마사지 숍인데 정말 좋아. 요가나 운동도 좋지만 누군가 내 몸을 케어해주는 느낌이 정말 특별해. 그녀는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힐링 터치라는 마사지숍 광고였습니다. 여성을 위한 특별한 케어 서비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마사지사들 정말 실력 좋아. 특히 내가 받는 마사지사는 남자인데 손길이 정말 대단해.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지금은 2주마다 꼭 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몸도 훨씬 편해졌어. 남자 마사지사라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남자 마사지사라고?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나도 그랬지. 근데 너무 전문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라 오히려 더 편해.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도 깊고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 좋아. 태준 씨는 어때? 미란이를 여자로 잘 봐주나?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태준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밥을 차려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그래. 서로 바쁘다 보니. 수연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팸플릿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번 가봐.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거야. 우리 같은 나이에도 여자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집으로 돌아온 후 수연이 준 팸플릿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위한 전인적 케어, 특별한 릴리스 마사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남자 마사지사에게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준이 돌아왔을 때 어깨가 뻐근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어깨가 자주 아파요. 마사지라도 받아볼까 해요. 태준은 TV 리모컨을 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약국에서 파스나 사다 붙여. 괜히 돈 쓰지 말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팸플릿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힐링터치 마사지를 입력했습니다. 후기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었고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다시 여자로 돌아온 기분.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확실치 않았지만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 미란이야. 그 마사지 정말 괜찮아?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고민 중이구나. 그냥 한번 경험해봐. 후회 안 할 거야. 여자로서 누려도 될 행복이 있다고. 그런데 남자 마사지 사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야. 여자 마사지사보다 오히려 근육 이완에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특히 내가 추천하는 김준호 선생님은 정말 실력이 좋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힐링터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예약하고 싶은데요. 김준호 선생님이라고. 네, 김준호 선생님은 예약이 많아 일주일 후에 가능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55살의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예약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관심 없이 그래, 다녀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힐링터치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과 아로마 향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서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김미란입니다. 3시에 김준호 선생님과 예약했습니다. 아, 네. 처음 방문이시군요. 잠시 원장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잠시 후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란님. 저는 이곳의 원장 이소희입니다. 처음 오셨으니 간단한 상담을 해볼게요. 소희 원장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건네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일반 마사지와는 조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마사지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반 아로마 마사지부터 심층 릴리스 테라피까지 설명을 들을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이시니 기본 마사지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 서비스는 신뢰가 쌓인 다음에 천천히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긴장한 표정을 지었는지 소희 원장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세요. 우리의 목적은 그 감각을 되찾아드리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아로마 릴렉싱 마사지를 선택했습니다. 준비실에 안내된 후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부드러운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라님. 저는 마사지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마사지사를 만나자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시면 누구나 그러세요. 잠시 원장님과 상담하실래요? 소위 원장이 다시 들어왔고 제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세요. 하지만 준호 선생님은 매우 전문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불편하시면 여성 마사지사로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들어왔고 저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천천히 시작할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손길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처음에는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차분한 터치에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깨부터 시작해 등 전체로 마사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어깨가 많이 굳어 있네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을 깊게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의 손길은 정확하게 통증 부위를 찾아내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가 진행될수록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등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의 손길이 허리 쪽으로 내려가며 더욱 깊게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사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본 마사지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더 깊은 릴리스를 원하시면 추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처음엔 망설이시지만 경험 후에는 만족하십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더 깊은 릴리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일반적인 마사지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신체의 더 깊은 부분까지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의 전체적인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첫 방문에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신뢰가 쌓인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내적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이 들어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과 함께 한 번뿐인 인생,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나쁠까? 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마사지만 할게요. 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다음에 오실 때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마사지가 끝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면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나오자 다른 중년 여성 고객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많이 긴장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2주마다 꼭 옵니다.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사지가 주는 신체적 편안함은 분명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주는 제 필요와 감정에 무관심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태주는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저녁은? 항상 그렇듯 그의 질문은 저녁 식사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분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금방 차릴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니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예약 가능할까요? 두 번째 방문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태도와 존중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사지를 원하세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난번 그가 말한 더 깊은 릴리스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그 특별한 마사지도 궁금해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별 릴리스 테라피는 몸의 깊은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민감한 부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완전히 편안하실 때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불편하면 말할게요. 마사지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준호의 손길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들이 몸 전체를 감싸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점차 그 감정을 넘어서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탈의실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2주마다 한 번씩 힐링 터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에게는 요가 수업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별 관심 없이 그래. 돈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부터는 특별 릴리스 테라피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준호와의 세션에서 제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고 자신감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제 필요에 세심하게 반응했습니다. 미라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마사지가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정말 많이요. 이런 경험을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늦은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아쉬운 거죠. 미라님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정기적인 마사지를 받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좋아졌고 만성적이던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수연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미라나, 너 정말 달라졌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 혹시 그 마사지숍 다니는 거야? 응, 내 말대로 정말 좋더라. 처음엔 망설였는데 지금은 2주마다 꼭 가.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준호 선생님이 실력이 좋지? 그 특별 서비스도 받아봤어? 그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응. 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 경험은 특별하지. 우리 같은 중년 여성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태준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뭐 바뀐 거 있어? 옷도 다르고 화장도 진하네. 그냥 나를 위해 조금 신경 쓰기로 했어요. 이상한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 요가 배우러 다닌다며? 요가가 그렇게 사람을 바꿔? 그의 말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더 챙겨야 한대요. 당신도 가끔은 내 변화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네요.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예약 확인 메시지가 왔는데 태준이 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사람이 누구야? 마사지 예약이라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요가 센터에서 가끔 받는 마사지예요. 요가하다 보면 근육이 뭉치거든요. 태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가 센터에서 마사지라.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짓이라니요? 그냥 몸 관리하는 건데요. 당신은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맞받아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화는 왜 내? 그냥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달라진 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당신도 언제부터인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태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주는 제 행동을 더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누구인지 묻고 외출할 때면 어디 가는지 캐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구는 게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사지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에게는 여전히 요가 수업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요가에 푹 빠졌네. 그렇게 좋아? 네, 몸도 마음도 편해져요. 어느 센터인데? 나도 한번 데려다 주고 싶은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당신은 바쁘잖아요. 아니, 오늘은 시간 있어. 데려다 줄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급한 대로 수연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남편이 나를 요가 센터까지 데려다 준대. 어떡하지? 걱정 마. 우리 동네 요가 센터로 와. 내가 로비에서 기다릴게. 남편 가고 나서 힐링 터치로 같이 가자. 수연의 기지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태준이 로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수연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럼 잘 다녀와. 몇 시에 끝나? 1~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태준이 떠난 후 수연과 함께 힐링 터치로 향했습니다. 미란아,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모양이네. 응, 갑자기 내 행동에 관심을 보이더라고.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그렇게들 다 그래. 자기네가 관심 없다가도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불안해하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넌 그저 내 행복을 찾고 있는 거니까. 준호와의 마사지는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몸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정말 달라졌어요. 몸도 마음도요.
마사지가 진행되는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특히 특별 릴리스 시간은 제게 완전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다시 찾는 경험이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준호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특히 미라님 같은 중년 여성분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제 상황을 짚어낸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힐링 터치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잊고 있던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가 어땠어? 좋았어요. 수연이는? 같이 수업 들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준이 오랜만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솔직히 그의 터치는 준호의 전문적인 손길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태준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한 후 핸드폰을 확인하니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음 예약 확인해 드립니다. 2주 후 목요일 3시 괜찮으신가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우연히 내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는데 요가 센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 제 위치를 추적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위치를 확인해요? 그게 말이 돼요? 거짓말하는 아내를 못 믿는 게 이상한가? 그 힐링 터치라는 곳, 남자 마사지사가 있다며?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거나 아니면 직접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냥 마사지예요. 전문적인 곳이고. 전문적? 남자가 내 아내 몸을 만지는 게 어떻게 전문적이야? 당장 그만둬, 알았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태준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한테 명령해요? 제 몸은 제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죠? 뭐? 내가 남편이잖아. 다른 남자한테 몸을 맡기는 게 말이 돼? 그냥 마사지라고요. 당신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태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 아니면 나가. 알았어요. 제가 나갈게요. 그 말에 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가다니. 당신이 방금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선택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맞아요. 30년 동안 저는 당신의 부속품처럼 살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편의에 맞춰서. 하지만 이제는 제 삶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따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태준이 이렇게 먼저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아, 내가 갑자기 너무 달라져서 당황했어. 그 마사지. 정말 마사지만 받는 거야?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마사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찾는 시간이에요.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내가 해줄 수도 있잖아. 당신은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외롭다고 해도 관심 없었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랬네. 미안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무시당한 느낌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그 마사지, 여자한테 받으면 안 돼? 남자 마사지사라니 생각만 해도 제 선택이에요. 당신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확고하게 제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없는 틈을 타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다음 예약에 대해서요. 네, 미라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남편이 알게 됐어요. 크게 싸웠고. 그래도 계속 오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정 문제에 제가 끼어들 입장은 아니지만 미라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걱정되네요. 남편분이 화가 많이 나셨다면. 괜찮아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다음 예약일에 맞춰 힐링 터치를 방문했습니다. 태준에게는 솔직히 말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막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호와의 세션에서 가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마음의 짐을 털어놓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이랑 많이 싸우셨나 봐요. 네. 30년 동안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건 미라님이 강해지셨다는 증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준호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특별 마사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님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찾으셨어요.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직면할 시간입니다. 제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셨어요. 그 말이 의외였지만 어딘가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일반 마사지는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 서비스는 그건 미라님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단계는 지나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감각과 경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과 제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봤어. 맛없으면 미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요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저를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그런 관계로는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랬네. 이제라도 알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요. 그리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면서요.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마사지 남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이제 특별 마사지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준호 선생님도 그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준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당신도 노력해야 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둘 다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태주는 크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안도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로부터 2주 후 우리는 첫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준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말했고, 저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로의 취미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함께 시작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마사지를 통해 편안함을 느꼈다면 부부가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요. 그 말에 태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에서 이해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태준은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솔직하게 제 필요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미란아, 이번 주말에 커플 마사지 받으러 가보지 않을래? 예약해뒀어.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마사지를 받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네. 근데 그래도 그 남자 마사지사보다는 내가 낫지?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게 신경 쓰이나 봐요? 그럼 내 아내인데. 오랜만에 듣는 질투 섞인 그의 말이 오히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55세, 나는 오늘도 여자다. 내 필요와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해하는 동반자를 다시 찾았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힐링 터치의 준호는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단계였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가끔 그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6개월 전과 다릅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은 끊임없는 발견의 여정입니다. 황혼기에도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힐링 터치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발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